제가 예비 창업자였다면,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봤다면 정말 신경 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주제로 이제 만든 게 대형 카페와 소형 카페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차이점 중에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페를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기존에 이제 대형 카페를 운영하신 분도 있고 또 작은 카페를 운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통해서 본인만의 매장에 또 접목을 시키셔도 되고 또 새롭게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뭔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비교를 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비스 마케팅 믹스 7P예요. 네, 어렵네요. 어렵죠. 자, 그러면 이 서비스 마케팅 믹스는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공부하게 되면요,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마케팅 믹스는 원래 4P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프로덕트, 제품이 되겠죠. 카페로 따지자면 메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 세 번째 플레이스, 우리 매장이 위치한 입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프로모션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름 대학교 때 마케팅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학업에 소홀하진 않았네요. 네 번째 이제 프로모션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믹스 4P라면 여기에 세 가지를 더 추가한 게 서비스 마케팅 믹스예요. 자, 서비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무형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4P에 보완적으로 세 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중 첫 번째가 피지컬 에비던스. 직역하면은 물리적 증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인테리어나 디자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떻게 잘하네. 뭐 혹시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프로세스는 뭐냐면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카페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하나의 구조,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플이 있습니다. 사람. 결국에는 우리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혹은 직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된 게 총 7개로 해서 서비스 마케팅 믹스 7P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케팅 믹스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도구예요. 처음에 카페를 저희 같은 경우에 설계할 때 컨셉을 잡잖아요. 이 컨셉이 주장하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에서 오감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7가지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주변 경쟁 매장과 싸워야 될 7가지 무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7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네. 대형 매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덕트, 제품, 결국엔 메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리 지금 테이블 위에 메뉴가 놓여져 있어요. 시그니처 메뉴를 시켰어요. 처음 매장에 가면은 거기 대표 메뉴를 맛보고 싶어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걸 주문했죠? 저희가 주문한 거는 참외 스무디랑 버터스카치 라떼. 먼저 안 실장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맛보고 의견 얘기해 주시죠. 일단 맛있습니다. 버터스카치를 내가 알기로는 유행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유행하는 메뉴라기보다는 지금은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크림 음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 기준으로 여기 버터스카치 라떼는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버터 맛도 은은하게 나고 합격입니다. 네. 두 번째 주문한 게 뭐죠? 참외 스무디. 이것도 한번 맛보시죠. 신기한 맛이에요. 아니, 사람으로 따자면 저 사람 외모가 어때요? 그랬더니 뭐 잘생겼다 아니면 못생겼다 이것도 아니고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맛은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네. 저도 메뉴를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내 입맛 다르고 사장님 입맛 다르고 매니저님 입맛 다 다릅니다. 사람으로 따지니까 갑자기 너무 무례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한 참외 스무디는 엄청 더 달고 참외 향이 엄청 센 스무디를 생각을 했는데, 참외보다는 약간 그 수박의 상큼한 느낌이 조금 많이 나는데, 제가 생각한 그런 엄청 풍족한 참외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맛은 우리 안 실장이 평가를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 쪽으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페트 재질로 일회용 컵에 이제 제공이 됐죠.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컵으로 제공되지 않나. 매장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이제 알겠으나 손님 입장에서는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 트레이를 안 줘요. 아까 보니까 보통 이제 뭐 3잔 이상이나 아니면은 사이드 메뉴를 주문하신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대형 매장의 격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컨셉이 주장하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에서 오감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의 우리 컨셉에 대한 부분이 메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하고 꽃을 강조한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메뉴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 대형 매장들이 다 사실은 좀 비슷해요. 시그니처라고 하지만 뭔가 대단한 여기 컨셉추얼한 느낌의 메뉴보다는 주로 어디서든지 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맛을 조금 더 배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럼 대표님 이제 다음으로 제품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프라이스 두 번째가 가격이죠. 가격은 기본적으로 대형 카페들이 굉장히 좀 높인 편이에요. 적게는 6,000원서부터 많게는 8,000~9,000원까지 음료 한 잔에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를 2개를 주문했는데 거의 한 7~8,000원 사이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요. 가격은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공간, 서비스 여러 가지 형태들이 가격에 녹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다음 요소 중에 하나는 플레이스 네. 입지죠. 입지는 지금 여기가 직장인 중심의 상권이에요. 그래서 주거 인구도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직장인 위주의 상권이기 때문에 주로 이 직장인들이 이제 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심 속의 휴식, 쉼의 어떤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대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외곽 지역에 이제 나가야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백 평이 되는 규모의 카페를 이제 도시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이 입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모션인데요. 사실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홍보, 광고 이런 거밖에 이제 그렇죠. 생각이 안 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프로모션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프로모션에는 사실은 말씀하셨던 뭐 광고, 홍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실제 운영자분들이 가장 쉽게 인지하고 있는 그냥 광고,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광고 홍보는 주로 이제 온라인 쪽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매장 자체의 어떤 뭐 프로모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의 대형 카페들이 이런 프로모션 홍보에 조금은 뭐 인색하다기보다는 집중을 조금 덜하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소형 매장들이 프로모션이나 이런 이제 부분이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제 시선에서 봤을 때 피지컬 에비던스, 뭐 물리적 증거,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매장은 물리적 증거가 너무 충분해요. 인테리어도 보시면 이렇게 식물원 컨셉을 되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 자리가 식물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 속에서 음료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꽃향기가 엄청 많이 나요. 꽃향기가 진짜 그 호텔 예식장급으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자연 속에 있다라고 느낄 만큼 자연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매장에서 주장하는 컨셉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조금 찾아봤는데 이 매장은 자연, 식물원 이런 컨셉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나타났지만 조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조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생화보다는 조화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물원 컨셉이라고 하면 생화가 조금 더 많았으면 더 풍부한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7가지 중에 2가지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2개 중에 하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서비스의 흐름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 서비스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맞닥뜨리는 접점이 있어요. 적게는 뭐 4~5개, 많게는 20개까지. 그래서
각각의 그 소비자들이 맞닥뜨리는 접점에서 순간적으로 받는 인상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제 전문 용어로 MOT라고 합니다. 모멘트 오브 트루, 진실의 순간, 그 다음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소비자들은 이런 어떤 서비스의 흐름을 구매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맞닥뜨리는 접점에서 순간적으로 받는 인상이 긍정적인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재방문이 되는데,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많으면 나중에 재방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죠? 딱 들어왔을 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테이블에 앉았을 때 안락함, 직원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뭐 친절함, 불친절함, 심지어 지금 들려오는 음악까지.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이제 처음에 어떤 그 이미지, 체감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여기가 아침 일찍 오픈인데 이미 오픈한 지가 1시간이 훨씬 넘은 상태인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 부분은 소비자들이 메뉴 맛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서비스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본질적인 외에 비본질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더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형 카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프로세스 관리, 이게 사실은 좀 취약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소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 대형 매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임직원 혹은 사람,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안 시장이 느끼기에는 여기 대형 카페에서는 어땠나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대형 카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사장님을 뵐 수는 없고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표정, 아니면 응대하는 말투, 아니면 친절도, 위생, 복장,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대형 카페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직원들의 용모가 굉장히 단정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 카페는 보통 유니폼 다 착용하고 계시고 청결도나 직원 용모 단정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매장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분과 맞닥뜨릴 수 있는 접점이 주문할 때, 그리고 음료 가지고 올 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형 매장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스몰 토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뭐 음료는 괜찮은지, 뭐 어떤지, 뭐 필요한 거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소통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단점인 것 같아요. 대형 매장의 장점은 소형 매장의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소형 매장이 잘하는 부분은 대형 매장의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점을 가지고 좀 여러 카페들을 다녀보시면서 우리 매장은 어떤 부분에 힘을 써야겠다라고 조금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보는 소형 매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또 한 번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직접 소형 매장 현장을 한번 찾아갈까요? 가보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출발. 짠. 저희는 다시 10평 미만의 작은 카페 왔는데요. 네. 여기는 또 어떤 느낌과 또 메뉴, 분위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안 실장과 같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토크를 좀 이어나가죠. 우선 프로덕트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제품. 자, 그러면 우리가 제품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갔던 대형 카페 컨셉이 어떤 거였죠? 플라워, 자연, 식물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여기 카페 컨셉은 어떤 걸까요? 이미 네이밍서부터 상호에서부터 나타나요. 케이크, 수제 케이크예요. 여기는 케이크가 핵심 키워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컨셉 자체가 그냥 하나의 매장에 녹아든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당연히 케이크 이제 전문이고 컨셉이다 보니까 쇼케이스에 보시는 것처럼 케이크 전문적으로 다 깔려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좋았던 점은 뭐냐면 종류가 너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류가 많은 거는 다양성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문성을 더 추구하는 거죠. 우리 디저트도 뭐 서울이나 다른 데 가면 비주얼이 화려한 디저트가 있고 뭔가 좀 독특한 이런 부분이 있는 디저트가 있는 반면에 정말 베이직하지만 맛이라든지 먹을수록 사람으로 따지면 비주얼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한테 끌리는 그런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해 보고 준수해 보이는데 대화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케이크가 아마 그런 후자 쪽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음료로 봤을 때 메뉴가 이제 단촐하죠. 딱 필요한 메뉴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케이크 이제 컨셉이다 보니까 커피 음료 쪽에도 관련된 음료가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이제 좀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일단 들어가더라도 다른 걸로 만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프로모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뉴보다도 더 중요한 게 프로모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실제 매장을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 제가 매장을 운영을 했을 때 제가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엄청난 노력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마케팅에 꼭 돈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케팅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영수증 리뷰 그것만 신경을 조금 쓰셔도 이게 유입률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집에 가면 이제 너무 늦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럴 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정말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마케팅의 도구가 될 수 있게끔 프로모션을 조금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정말 영수증 리뷰랑 블로그, 직접 써주시는 블로그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영수증 리뷰 참여하시게 하는 비용을 아끼지 말고 음료 한 잔 드리거나 아니면 서비스 쿠키 하나 드리던가, 그러면 사실 고객분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에 정말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뭐죠? 피지컬 에비던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물리적 증거 직역하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대형 매장하고 소형 매장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자본하고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소형 매장의 가장 큰 약점은 이런 피지컬 에비던스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을 하고 싶지만 창업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인테리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끝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꼭 표현할 때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컨셉에 맞게 소비자들이 그래도 인테리어만 봐도 인지할 수 있게 표현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인물이나 소품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런 소품만이 줄 수 있는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매장에서 인테리어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매장 컨셉에 어울리는 소품과 사인물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세요.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는 소품을 구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 작은 카페가 큰 매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면, 큰 매장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갖추는 거죠. 자, 그러면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내가 손님으로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마케팅 믹스 7P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피플이라고 하면 사람의 친절도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플 하면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 중에서도 우리 이제 사장님과 직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은 매장이 큰 매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서비스라고 봐요. 개인 매장에서는 서비스의 개인화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서비스의 어떤 이런 응대,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지만 그 손님들의 성향에 맞춰주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의 서비스 품질로 그런 어떤 대응 방식인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고객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 믹스 7P의 피플이라고 보는 거죠.
디저트라고 하면 사실 종류가 되게 네. 많잖아요. 옛날에 생일날 되면 딸기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사실 파는 곳이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네. 너무 많이 없었어서 뭔가 약간 환상의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트 안에 딸기가 들어있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계속 꿈을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엄청 찾아봤는데 담리단길이라고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 상권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원래 거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그 많은 경쟁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여기 옆쪽에 보시면 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다가 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애기 엄마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고객층의 대부분이 그러면 보통 어머님이나 아기들이 많이 와요. 애기들 위한 메뉴도 혹시 판매하세요? 아기들 그냥 오면은 우유 같은 거는 그냥 무료로 주고 근데 정말 큰 매장에서 할 수 없는 네. 그 맞춤형 서비스로 대형 매장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딱 그대로 실천을 하고 계세요. 그냥 저희 매장에 와주신 손님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너무 그냥 감사해서 편하게 계셨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항상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게를 차리면서 생긴 빚을 일단 다 갚고 계속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게 된다면.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서비스 마케팅 실패에 대해서 대형 매장과 작은 매장을 한번 비교하면서 돌아나갔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대표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다 학습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비 창업자였다면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봤다면 정말 신경 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어가 나열돼 있는 거를 보면 너무 어려워 보여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매장에 대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앞으로 카페나 음식점을 다닐 때마다 아 여기는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우선 케이크를 제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맛있어요.